대한민국 검찰이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황당하더라고요. 백경정님은 아주 단호하게 기초적인 수사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모르겠다, 놓쳤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개혁에서 검찰 해체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절대로 보안 수사권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오늘 갖게 됐고, 아울러 제가 별도로 또 제보받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에 재기수사권까지 남용해서 서민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관련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안 수사권뿐만이 아니라 재기 수사권까지 다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이게 팩트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약 사건에 김건희 일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제보도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은순,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의 집을 출입하던 말레이시아 사업가, 검정색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던 최모 회장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들어는 봤습니다. 마이바흐. 맞습니까? 예, 마이바흐. 예. 이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이라고 하는, 즉 한국에 마약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약 총책 마이클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제보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 혹시 수사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참고하고 참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최모 회장이 그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할 때 자주 거처하는 거주지, 즉 최은순의 집을 출입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처에 젊은 남자가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잡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 뭐 마약 수사대에. 사실입니까? 네, 최은순, 김진우 씨가 공동 운영하는 남양주의 온요양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거기 들렀다가 김진우 씨 심부름을 하는 박모 씨 35세인데요. 박모 씨가 김진우 씨 만나고 돌아오다가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예. 체포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예.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이 말레이시아 사업가 최모 회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김건희의 막내 동생이 거기 살고 있나 봐요. 김진환이라고. 김진환과 공동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현지 교포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 내용이 여러 채널로 방송이 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 수백만의 사람이면 거의 뭐 10명 중에 한 사람이 본 것 같아요. 혹시 검찰 중에서 관심 가지고 인지수사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본인들이 했던 사건도 하지 않았다고 여태껏 속여왔는데요. 할 의사가 본인들이 있었. 했던 사건도 속여왔는데 이거 아니, 할 리가 없다. 그렇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했던 사건. 김건희, 윤석열 집안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을 거다 이거죠. 당연한 말씀. 당시에 제가 듣기에 말레이시아 이 관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백혜룡 경정께서 현재 마이클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인수를 받으려고 말레이시아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그것도 경찰 당국에서 방해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마이클은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보호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경찰 지휘부,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 지휘부에서 수사방해 외압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 이 경찰 지휘부의 눈을 피해가지고 압수하는 모든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가 방해를 했어요. 경찰 지휘부가요. 그렇죠. 검찰은 검찰은 신사적으로 하는 거죠. 영장을 막아버리면 수사를 진행을 못하고, 경찰 지휘부에서는 수사 진행을 보고를 받으면서 못하게 하고, 예. 직원들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떼어놓고 못하게 했는데, 예.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몰래 의논을 했죠.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걷어서 사적으로 여행을 가서 마이크를 잡자. 마이클에 우리가 안가라 그러죠. 안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네. 마이클의 소재를 좀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서 경찰권이 없으니까 예. 거기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검거했던 리고아라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리고아 집에 그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누나하고 리고아 누나하고 우리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갈 테니까 보관하고 있어라. 누나도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죠. 절대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라.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경찰 지휘부에서 말레이시아 영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게 해서 수사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했다가 말레이시아에 삽이 들어가지고 몰래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망쳐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게,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한 자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호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던 윤익은 청장이 예. 말레이시아 후세인 경찰청장과 만나서 아주 강력한 마약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약 협의체를 네. 마약범을 보호하는 협의체네요. 그건 마약범을.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경찰 지휘부에서 제가 이 관세청 검찰의 유법행위를 들춰내려고 하니까 아예 방해를. 수사 협의체는 그냥 형식적인 협의체였고요. 국민들한테 보여지기 식이었던 거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동창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뭐 수사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검찰 수사를 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일파만파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니 이게 사실이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삼부토건 얘기도 했습니다. 삼부토건을 보니까 윤석열하고 옛날 종남욱 회장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검찰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삼부토건은 수도 없이 망했다 살았다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풀리기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눠먹긴 한 기업인데, 어떻게 여기에 검찰의 아주 주요 인사들이 그때마다 다 개입돼 있습니다. 박용수 검사, 양재택 검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은 걸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마약 수사조차도 충분히 은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백혜룡 경장께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증거 많이 인멸됐을 텐데. 3년 됐습니다. 증거 지금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자체를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인멸했죠. 검찰에서도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그 마약 조사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해외 마약의 대량 밀반이 정말 호술하게 짝이 없었더라고요. 동화를 제가 보니까 가운데를 적당히 잘라서 안에다 마약을 넣은 거를 박스 안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있는데 이게 세관을 그냥 통과한다. 저는 여기 전직 국정원장님도 계시지만 국정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은폐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관세청까지 다 파서 일벌백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수사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국정원장님도 반드시 부를 겁니다. 맡겨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 송지현 수사과장과 이창민 변호사께 질의드릴 건데 송지현 수사과장 먼저 하고요. 이창민 변호사 앞쪽에 잠깐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송지현 수사과장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본권 띠지 사건 쭉 얘기를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쿠팡 사건까지 보다 보니까 기소권 자체도 그대로 온전히 주어야 될까? 아니면 기소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829년도에 영국에서 근대 경찰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157년간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드포드 4인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수사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영국은 지금 대한민국 논의와는 반대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 기능을 분산해서 왕립 기소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1895년도에 이제 왕립 기소청이 설립되면서 기소법도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때도 국가 소추주의 검사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간습법으로 인정돼 왔던 사의소추 제도를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좀 감안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영국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85년에 영국 왕립 검찰청 설치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얘기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독점하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검찰 만들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이때 의회에서. 중앙 집권 조직을 운영하려면 감독자 관리직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관료제 팽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고 기소청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음 보여주시죠. 네, 런던에서는 사건이 법원에 해부되기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인을 잃는 등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주시죠. 네, 아동 청소년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새 기소청이 의회 책임 법무부 장관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개입을 심화시켜서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부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재판 지연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법안과 충돌로 인해서 수사 지연 및 미비 우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일단 예, 그때도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더니 다음 페이지요. 2009년 영국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소율이 상승했다. 경찰과 기소청 간 협력이 개선됐고 부적절한 기소 사례가 감소했다. 그리고 CPS는 재판의 사건이 올라가기 전 필터로 작동했다. 약한 사건은 조기에 중단시켰고 강력한 사건은 체계적으로 공판 준비를 했다. 칭찬 일색입니다. 형사사법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 공정성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하게 영국에서 이미 있었지만 실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능의 분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형사사법 체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사과장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더. 네, 2분 더 드리세요. 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한번 비슷하게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찰이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는 별도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 독립된.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검찰 수사 기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경찰로 만들어버리고 별도의 공소청 하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영국 똑같이. 대검찰청의 약어가 SPO로 알고 있습니다. Supreme Prosecutor's Office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검찰은 계속 기소 공소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체나 이관이 아니라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그 담당하는 검찰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수사의 권한을 떼어내서 그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경찰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자, 이창민 변호사님도 오늘 반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 하셨던 그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죠. 예,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수사권이 얼마나 검찰이 갖고 있으면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 검사, 감봉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요. 이 담당 검사가 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서 이 2022년 5월 13일이 증거란 말이에요. 그 감봉권 기재 날짜가. 그러면은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압수해서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입니다. 즉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황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수집 증거를 가지고 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추징 보전은 이 뭐 위법한 그러니까 압수물을 떠나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 외부에 처분되기 전에 잠시 묶어두는 건데요. 이거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징 보전하지도 못합니다. 즉 어느 뭐로 보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꼭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되는지 여부는 굉장히 저는 회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례에 들으셨던 것처럼 영국 SFO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 체제 운영 협동하면서 그 수사 미비점에 대해서 공백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협동 체제를 잘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더욱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 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오래 기다리시는 참고인 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바른데 나오셨습니까? 예. 네. 김규현 국정원장 계시죠? 네. 조상준 기조실장님 계시죠? 네.
우리 윤재순 증인이나 김규현, 조상준 증인은 선서를 하신 증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선서 증인으로서 후위의 진술을 하신다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잘 아시겠죠?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윤재순 증인, 네. 예. 정성철 수사관, 양우석 수사관 잘 아시죠? 예. 네. 정성철 양우석 수사관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관리하는 거죠. 했던 거죠. 아닙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증인이 합니까? 특활비는 네.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네. 정성철은 공직기강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양우석 수사관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인사팀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집행은 우리 증인이 재무팀에서 직접 하는 하십니까? 것이지. 자금의 급여나 입출입은 증인을 급여나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국정원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입니까? 증인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국정원의. 저는 제가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관계자라든가 특활비와 관련돼서 일체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공식적인 특활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저희가 금년 2025년도 1월부터는 특활비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2년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해서 2024년도까지는 특활비 자체도 10원도 증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주어진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정부 초기에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자, 특활비가 얼마냐 그만 그래서 얘기하시고요. 말씀을 드렸고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 금액에서 시작한 것이지 증인은 국정원 양우기금 알고 계시죠? 전혀 모릅니다. 저는. 아, 국정원 양우기금 전혀 몰라요? 예, 전혀 모르고 네. 있습니다. 수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검찰에서 36년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36년 있는 동안 또 검찰 특수활동비도 직접 만졌던 동안 국정원의 양우기금을 모르셔요? 예, 모릅니다. 네. 저는 제 업무 외에는 네. 다른 기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특수공작금을 제공받거나 전달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양우기금 같은. 그거 제가 알지 못합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내란 부부가 증인에게 그런 돈을 받아오라라고 요청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이 통일교 측에는 목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서희건설에도 해외 나가는 나들이 하는데 각종 장식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한다는데 가까이 있는 증인한테 금고지기인데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제가 금고주기라고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대통령실의 업무 추진비라든가 급여로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금고주기인 것이지 과외 자금을 관리하거나 그건 전혀 단 10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 부부 제외하고 건진법사, 천공, 백재권 등과 같은 민간인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적 있습니까? 저는 단 10원 한 푼도 없습니다. 라고 그쪽에 저거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윤재순 증인, 예. 국정원 특활비, 양후의 양후기금, 국정원 특수공작금 관련 윤석열, 김건희 내란 부부에게 총 몇 번이나 얼마나 제공했습니까? 제가 그러한 용어 자체도 오늘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거고요. 그런 예상이 있는지 자체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건진법사, 천공, 백제권 등 민간인에게 요청받거나 제공한 적 있었습니까?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천공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아, 건진법사를 모르십니까? 예, 전성배 씨 모릅니다. 아, 전성배는 아는데 아니, 건진법사는 언론에서 모르십니까? 건진법사, 뭐 전성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고 있을 뿐이지 제가 직접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김규현 증인. 네. 네, 국정원장 재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2022년 5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김규현 증인. 네,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매년 얼마나 제공했습니까? 한 번도 전 제공한 적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제공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수시로 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주로 누구와 소통합니까? 제가 소통하는 걸 말씀합니까? 저는 뭐 저 대통령께 보고 때 가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소통하는 사람은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사안에 따라서는 안보실장 뭐 이런 데 사안에 관해서 했지만 다른 뭐 소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증인은 대통령 경호처나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대통령실에 제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양호회에서 운영하는 양호기금이나 특수공작금을 제공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양호기금이 그걸 갖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마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 국정원장님께서 양호회 양호기금을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처음 들으신다고요? 아니 양호기금은 알지만 그게 지금 전달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증인하신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거죠?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 조상준 증인. 네, 자리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총괄하시죠? 예산 실무에 관한 책임자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22년 6월 3일인 걸로 기억되는데 6월 초부터 10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사직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예. 있었던 거죠? 네. 증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잘 알죠? 변호인하고 의뢰인의 관계였던 건 맞는데 사실 몇 번 뵌 적은 없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를 직접 대면한 적 있죠?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몇 번 만났습니까? 결혼식장에 포함해서 한 3번이나 4번 될 것 같은데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횟수는. 국정원 기조실장 재임 기간 윤석열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적 있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누구랑 소통합니까? 특활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로 아는 사이죠? 예, 검찰 때 수사관이셔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까? 대검 근무 시절로 생각되는데 이게 한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부 단위의 수사관이셨어서 제가
함께 일한 건 아닙니다. 대검 근무 시절에 증인은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에는 형사부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과장 시절에는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직급이 어땠습니까? 죄송하지만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한 5급에서 4급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하든 맡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관이었으니까 그 대검의 여러 종류의 사무관들이 그 서무나 기획 업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무나 기획 쪽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한 기억은 나지 네. 않습니다. 그러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특활비 요청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고 그 대통령실 정확히 제가 검찰에 나오고 이후로 사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연락 포함해서. 정상적인 특활비 제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 특활비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는 적어도 제가 있고 모를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격려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측에 직접 제공한 바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뵌 적도 없고요. 대통령도 뭐 원장님 수행하고 와서 보고할 때 정도 얼굴 뵙는 정도여서 뭐 특활비 요구를 받은 적도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대통령 되시고 말씀이신가요? 네. 원장님 수행하고 본 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증인이 약 넉 달 반을 근무했네요. 예. 네. 그러면 넉 달 반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까? 정기적인 게 아니었고요. 네. 보고할 때 배석자들이 있는 보고가 있어서 그때 따라간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조상준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네.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실에 제공한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양우회에서 운영하는 양우기금이나 특수공작금을 제공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양우회 양우기금을 예, 어떻게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이게 예산의 문제는 아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일종의 직원들이 내는 기금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오래돼서 오히려 고갈 위기에 있어서 그 부분 개혁 방안을 막 짜던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거기서 특활비로 간다라는 건 제 기억으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 특활비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 관봉권 띠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사용권 신권이 지급됐다는 걸 아까 보셨죠? 그-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본 거 국권이라고 아까 들은 것 같고 5월 13일이니까 취임 이후에 네. 그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이 부착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정원은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수령합니까? 관봉권 형태로 수령합니까? 은행으로부터 받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 모든 기관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산에 어쨌든 실무 책임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아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바로 받아오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국정원 비밀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국권 관봉권이 국정원에서 바로 가서 받아오는 구조는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아까 그 사진상의 그런 형태이든지 아니면 비슷한 외관으로 수령되는 사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현금을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적인 숫자로 보고가 오면 배분을 하고 부서에서 사용되는 형태인데요. 일단
한문하신 물음에 답변을 드리면 그 정도 액수도 사실은 관봉권도 본 적은 없습니다. 증인도 본 바가 없다. 예, 관봉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에 띠지는 수사하면서 접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국은행 관봉권은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는 들은 기억은 있는데 본 거는 사실상 오늘 이번에 처음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 생전 처음 봤는데, 네, 우리 그 검사님들과 수사관들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대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 보고도 깜짝 놀라거나 이게 정말 중요한 범죄 단서구나 궁금하지도 않대요. 검사 출신으로서 한마디 고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 제가 그 수사나 그 이후 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제 주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수사에 관심 없는 검사님들이 많으시군요. 그러나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시군요. 네.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신문도 다 마쳤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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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네, 네.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네 분. 또 최혁진 의원님은? 그래요? 뭐 최혁진 의원님까지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 5분씩 하신다면 3분씩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혁진 위원님까지 네, 그러면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균택 위원님 신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앉으신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본인이 공소장 기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1차 김성태 공소장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2019년 12월 18일경 중국 심양에